나스닥 QQQ를 갖고 있으면 7월에 강제로 스페이스X의 주주가 됩니다. 아니, 웬 어그로를 끄는 썸네일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주널 팀장입니다. 자, 축구 갑시다. 이번 주 목요일은 멕시코죠. 멕시코도 밟고 조 1위로 통과하기를 미주널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요 남가주에서도 스페이스X의 모습들이 가끔 보여요. 하늘을 보면 진짜 그때마다 참 동시대에 일론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큰 복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자, 여러분 어저께죠. 지금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6월 13일 토요일이니까 어저께 스페이스X가 모두의 바람대로 성공적으로 상장에 성공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무려 19% 상승의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상장됐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IPO가 끝났으니 이제 끝난 거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이벤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IPO 첫날을 보도했지만 여러분 항상 주식 뉴스들은 어떻죠? 그렇죠.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는데 진짜 주식 고수들은 이벤트 이후에 찐 반등을 노리잖아요. 월가의 기관 트레이더들은 다른 날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 뉴스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7월 셋째 주입니다. 자, 여러분의 캘린더에 동그라미 치세요. 7월 셋째 주 밑줄 쫙.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나스닥 100 지수는 신규 상장 기업에게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무리 시가총액이 큰 회사라도 상장 후 최소 몇 개월, 3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편입의 검토 세상이 됐고요. 실제 편입은 1년에 1회 12월 재편성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즉 6월에 상장한 기업은 아무리 빨라야 내년 1월이나 들어올 수 있었던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3월 나스닥이 조용히 규칙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새로운 뉴 정말 미주놀만 가능한 나스닥이 조용히 규칙, 아마도 그쵸, 스페이스X를 땡기기 위한, 그쵸. 자, 어떻게 규칙을 바뀌었냐면 일명 Fast Entry 규칙. 자, 올해 5월 1일부터 내용은 간단한데요. 신규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나스닥 100 기존 구성 상위 40위 안에 들어오면 상장 후 단 15거래일 만에 지수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3개월이 아니라 보름입니다. 보름. 15일. 그리고 스페이스X는 어저께 상장 첫날부터 시가총액 2조 달러를 가뿐히 통과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편입일은 언제일까요? 자, 6월 12일 상장 기준으로 15거래일을 한번 계산해 보면 7월 1일이 편입 발표와 실제 편입 효력 사이에 7월 1일에서 7월 6일 사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만약에 여러분 6월 13 중순이라고 한다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죠. 여러분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자산 규모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상도 못할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ETF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QQQ. 운용 자산만 4,957억 달러. 그 다음에 끝에 M을 붙습니다. QQQM은 운용 자산이 984억 달러. 이 펀드들은 지수를 그대로 복제합니다. 지수 복제 펀드라 그러죠. 운용사의 판단이 없어요. 나스닥 100에 스페이스X가 들어오면 비중대로 무조건 사야 합니다. 자, 애널들의 추산에 따르면 이 편입 이벤트로 인해서 나스닥 100 추정 펀드들이 강제로 매수해야 하는 스페이스X의 금액이 무려 7 빌리언, 밀리언이 아니에요, 빌리언, 7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나스닥 QQQ와 러셀 1000 추정 펀드까지 합치면 220억에서 270억 달러의 규모인데요. 이게 3주 안에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플롯 3%.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즉 스페이스X의 공개 유통 주식, 즉 플롯이 전체 주식의 겨우 3% 수준입니다. 97%는 내부자와 기존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강자의 매수가 몰린다는 겁니다. 자, CME 그룹은 이를 두고 가격 발견이 펀더멘탈이 아니라 수급 불균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뭐 일리 있는 경고죠. 네. 소량의 플롯에 대한 거대한 강제 수요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이미 첫날 스페이스X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죠. 자, 나스닥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배 플롯 캡 규정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편입 비중을 산정할 때 공개 플롯의 최대 3배까지만 적용한다는 안전장치거든요. 그럼에도 수급 압박의 자체는 피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면 많은 분들이 S&P 500 스파이나 그 다음에 태권브이 할 때 VOO 또는 IVV 태권VV 즉 S&P 500 추정 ETF를 갖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파이 보유자는요 올해 스페이스X를 받지 못합니다. S&P 다우존스가 지난 6월 4일 스페이스X의 S&P 500 패스트 트랙 편입 제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12개월의 시즈닝 기간 플러스 4분기 연속 GAAP의 흑자 요건을 갖춰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2025년에만 순손실액이 49억 달러입니다. 올해 1분기도 적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실험하니까. 즉 S&P 500 편입은 빨라야 내년 중반, 2027년 중반 그것도 흑자 전환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스닥 QQQ라든지 태권브이의 VTI 보유자는 7월에 언제? 7월 다음 달에 자동으로 스페이스X의 주주가 되는데요. 스파이 VOO IVV 소유자는 올해는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 몇 년?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미국 주식 지수 ETF인데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제외 결정이 오히려 두 번째 카탈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 스페이스X가 2027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S&P 500에 편입이 된다면 그 시점에 스파이라든지 VOO, IBB 이 추정 펀드들이 강제로 또 한 번 강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규모가 추가로 80억에서 12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이 되는데 지금 시장은 1차 강제 매수 그러니까 다음 달에 QQQ죠. 그리고 2차 강제 매수 내년 스파이죠. 이 두 가지 이벤트를 바라보고 있는 셈이거든요. 스마트머니는 이미 2차 이벤트를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관련 수단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나사 ETF, 템파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ETF, 우주 섹터 집중 투자. 출시 37거래일 만에 운용 자산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월말 기준으로 2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자산 증가 속도 중에 하나인 거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는 6월 12일 어제 상장했지만 가장 큰 수급의 이벤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급이 깡패인 것을. 그 깡패, 좋은 깡패 직접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스파이 보유자라면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나스닥이라든지 QQQ를 합시다. 그냥 QQQ나 VTI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스페이스X의 주주가 되는 구조라는 사실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모닝스타는 스페이스X의 적정 가치를 공모가 시가총액 대비 약 48% 낮게 평가했습니다. PSR 즉 주가 매출 비율은 92배입니다. 강제 수급의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급과 펀더멘탈 두 가지를 우리 항상 보면서 판단해야겠죠. 하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수급 재무지표를 능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장의 센티멘트입니다. 시장의 센티멘트. 저는 시장의 센티멘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BTS가 지금 전 세계 월드 투어 공연하고 있잖아요. BTS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리랑의 재발견.
여러분, 이 영상 꼼꼼히 캘린더에 체크하시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자료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스페이스X를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룰을 바꿨다는 것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렇죠?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그렇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테슬라의 월봉 차트거든요. 자, 이게 이제 스플릿 되기 전에 모습들을 다 한 거니까 테슬라가 진짜 엄청나게 결정적인 강한 매수 타점이 언제였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는 2013년 이전에 요때. 야, 요때 산 사람들은 진짜 대박 아닙니까? 네. 그 대박 속에 저희 미주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박스권을 형성하고요. 두 번째 바로 여기입니다. 2020년 여기 11월 이때. 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S&P 500 9월 달에 원래 편입되려고 했었는데 탈락하죠. 그리고 11월에 바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본격적 상승이 이때부터 보십시오. 50불에서 얼마까지 간 줄 아십니까? 8배. 불과 1년 반 만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한강 뷰가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가장 최고급 어디입니까? 청담동입니까? 압구정입니까? 그 어떤 아파트를 사도 한 1년 반 만에 8배 가는 아파트 있나요? 시대의 흐름을 깨뜨려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1년 반 만에 8배의 자산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테슬라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것 그대로 스페이스X가 우리에게 이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보다 정교한 스페이스X의 장기 투자든 스윙 투자든 뭐 데이 트레이딩이든 매수 타점을 알기 원하시면 오늘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의 매수 타점 벌써 보이시죠?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우주 12기 공모방에도 지원하는 자격을 얻게 되십니다. 고맙습니다.